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드디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수학도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빠르게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바로 1단원에서 나오는 유리수와 소수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유리수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요 표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는데, 자, 그때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더 뻗어나가는 개념까지 배워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즉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이 유리수에 대한 수에 대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뻗어나갈 거거든. 중3 때는 여기서 또 뻗어나가고,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또 뻗어나가고,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머릿속에 꼭 집어 넣어 두셔야 헷갈리지 않고 그 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자리가 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본격적으로 진짜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건 바로 뭐냐?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유리수라는 건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수들이 다 유리수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리수라는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냐? 바로 A분의 B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했다라는 거야. 당연히 분모는 모이면 안 되더라, 0이면 안 되더라 라고 해서, 아하, 유리수라는 건 이렇게 A분의 B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싹 다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그 유리수라는 애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었어요. 바로 뭐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수라는 건 뭐냐?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뒤가 깨끗한 아이들을 선생님이 정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소수점 뒤에 붙지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아이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불렀어? 정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이 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정수는 또 뭐로? 그쵸,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양의 정수. 같은 말로 자연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수긴 정수인데 앞에 플러스가 붙는 양의 정수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불렀고, 이 앞에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깍두기 누구? 0, 그죠? 0. 중심이 되는 0.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음의 정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수 중에서 음의 정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의 아이들을 우리는 음의 정수라고 불렀어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유리수라는 아이에서 우리가 지금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웠는데, 정수라는 건 뒤가 깨끗한 아이들, 군더더기가 없는 애들을 불렀고, 그 정수는 부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 같은 말로 자연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무엇이냐? 같은 말로 여러분, 이게 바로 소수가 되는 거였죠. 0.5, 마이너스 0.2, 뭐 0.12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곧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또 요 소수는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지, 왜 이렇게 또 발음이 안 돼? 자, 바로 소수가 또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새로운 개념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에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소수라는 아이는 어떻게 또 구분이 져서 나눠지느냐? 바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유한소수. 바로 뭐야? 그렇지. 끝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무한소수라는 건 그렇지. 끝이 없이 계속 그냥 끝없이 계속 나가는 애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더라? 무한소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한소수라는 건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0.1, 뭐 0.5, 마이너스 0.12,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끝이 있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무슨 소수? 유한소수라고 불렀다라는 거. 끝이 있으니까 소수점 아래로, 그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로 끝이 없는 아이들을 반대로 뭐라고 부를 거야? 무한소수라고 부를 건데, 이 무한소수도 또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야. 무한하긴 한데 끝이 없긴 한데 그 끝이 없는 아이들이 뭔가 규칙을 갖고 순환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무슨 소수? 순환소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0.111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 무한소수 중에서도 얘는 1이 계속 순환하고 있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소수?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마이너스 뭐 0.121212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애들도 121212 이렇게 규칙을 갖고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무한소수 중에서도 무슨 소수? 순환소수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의 반대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뭐 규칙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거 있잖아. 뭐 0.123457 9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좋다고 막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바로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빠졌어요. 바로 뭐냐? 유리수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만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가 되고 바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유리수의 반대말 무리수. 그런데 무리수라는 개념은 아직 배우지 않으니까 기억하진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유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니 다시 유리수는 무한소수에서 어디까지? 순환소수까지만 뭐라고 부르겠더라? 유리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유리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유리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바로 뒤가 깨끗한 정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같은 말로 소수. 자, 그럼 또 이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소수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으며 이 끝이 없는 무한소수 중에서도 뭔가 규칙을 갖고 순환하고 있으면 순환소수, 그렇지 않다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유리수다? 바로 순환소수까지만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자연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분수꼴 아이들은 바로 뭐 아니면, 그렇죠. 유한소수 아니면 바로 뭘 거다라는 거야. 순환소수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정수가 아닌 분수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소수로 나타낼 때 무슨 소수 아니면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무슨 소수일 거라는 거야? 그쵸? 순환소수 둘 중에 하나로 될 거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어지면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 그러니까 아니면 순환소수일 거라는 것까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유리수 해가지고 표를 다 이렇게 똑같이 나열할 수 있게끔은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굉장히 편하고 헷갈리지 않고 개념이 제대로 박히면서 기초가 탄탄하게 이제 쌓이는 첫 과정이 되기 때문에 꼭 이 표를 외워두시고 여러분들도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적어준 표가 지금은 이제 낯설어서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끝부분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유리수 중에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죠. 같은 말로 뭐였어요? 소수였고, 그럼 이 소수라는 아이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중에서도 어디? 순환소수까지만 우리가 유리수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수라는 아이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유한소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유한소수라는 건 뭐였죠? 그쵸? 끝이 있는, 소수점 아래로 끝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쓴 글씨부터 읽어볼게요.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자, 유한소수라는 것은 바로 분모가 뭐에 10의 거듭제곱. 여러분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거 10의 2승, 그러니까 100, 그 다음에 10의 3승 1000 이런 식으로, 그쵸?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쓰고 있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0.9 같은 경우는 10분의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분수를 고칠 수가 있었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끝이 있는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자, 그럼 또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0.5는 마이너스 10분의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0.13은 100분의 13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고, 1.85는 100분의 185라고 이런 식으로 끝이 있는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었구나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중요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 원리로 해서 어떠한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유한소수라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바로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분모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해봤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또는 5, 그러니까 그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바로 뭐로? 그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원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봐봐. 지금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봐요. 10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죠. 자, 100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인 아이들 같은 경우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다 소인수가 2하고 5로만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즉슨 유한소수인 애들은 바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봤을 때 그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지금 5분의 1 같은 경우도 여러분 봐요.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바로 뭐예요? 5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소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소수로 바꿔보면, 그쵸, 유한소수일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보려면 5분의 1은 1 나누기 5니까 1 나누기 5에서 0.2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0.2로 얘가 나타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맨날 나눠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그런데 이 사실을 알 때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지 않고서도 이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아니면 순환소수인지 바로 분모의 소인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이거나 또는 5 뿐이면 바로 얘는 유한소수가 되고, 그 외에 게 들어가 있으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8분의 1 같은 경우, 자, 8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3승분의 1이죠. 지금 분모의 소인수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밖에 없기 때문에 2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분의 3 같은 경우는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우리가 보려면 굳이 3 나누기 20 해서 이렇게 안 해보고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여러분 2의 제곱 곱하기 5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봤을 때 얘도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뿐이니까 바로 무슨 소수가 되겠더라?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약분이 된다 라고 하면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된다라고 하면 약분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봐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분모의 소인수가 2, 5 말고 3이 있으니까 바로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겠네요 하면 틀린다. 왜냐면 3이 있긴 하지만 3이 이 분자랑 통해서 약분이 될 거죠. 그러면서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하고 뭐만 남기 때문에 2하고 5만 남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무한소수가 아니고 유한소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워야 되는 거 바로 뭐라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외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환소수가 되겠더라. 그런데 단 볼 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면 약분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봐줘야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아직 머릿속에 복잡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몇 개들을 통해서 숫자 몇 개들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분수를 뭐로 나타낼 때, 소수로 나타낼 때 우리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구분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유한소수가 되는 것들은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뭐거나 2거나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이고, 그렇지 않고 그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면 걔는 무한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방금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문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얘는 지금 소인수가 뭐만 있어요? 아이고, 또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또 튀어나와. 자,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바로 뭐만 있기 때문에 5만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소수겠구나, 유한소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주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봤을 때 2번은 자, 분모의 소인수가 2 말고 아이고 뭐도 있어. 지금 3도 있잖아. 3 약분되는 것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 외에 3이라는 아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바로 무슨 소수다? 그렇죠. 무한소수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얘도 2, 5 외에 7이 있으니까 얘는 무한소수겠네요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그렇게 보기 전에 이 7이 없어질 수 있는지, 즉 약분이 될 수 있는지를 보라고 했어. 그런데 이 7이라는 애가 지금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얘가 4가 되고 사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2 곱하기 5분의 4 형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모의 소인수가 2하고 5만 있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바로 무한소수가 아니고 무슨 소수? 그렇죠, 유한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번에 문제는 바로 뭐야? 얘 2, 5, 7이 두 개나 있어, 그지? 7이 있는데 이 7이 두 개짜리가 약분할 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이 7 때문에 바로 무슨 소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무한소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여러분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무슨 분해 해주면 돼? 그렇죠, 소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72가 어떤 아이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일로 와볼게요, 여러분. 72. 자, 바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로 이루어져 있죠. 36, 그 다음에 2, 18, 그 다음에 2, 9, 그 다음에 뭐야? 3, 3.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소인수분해 끝났어. 요렇게 가지고 와서 얘는 다시 정리해보면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고 지금 3이 있으니까 안 되는데 하고 그럼 약분이 되나 봤더니 아이고 감사하게 약분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는 여러분 3이 지금 2개 있죠. 얘는 지금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 쳐도 여기 지금 3이 하나가 남아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2개는 아니고 3이 하나가 되었지만 어쨌든 3이 남아버린단 말이야. 분모의 소인수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로 무슨 소수라는 걸, 무한소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볼 때 56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를 풀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인수분해를 시켜준 다음에 약분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소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미리 약분을 해서 얘가 2로 약분되니까 얘는 4, 얘가 2로 약분이 되니까 28 이런 식으로 28분의 3이라고 해놓고 소인수분해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일단 56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가 2가 되면서 28, 그 다음에 2가 되면서 14, 2가 되면서 7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얘는 2의 3승 곱하기 7분의 6이 되는데 자, 분모의 소인수 지금 뭐가 2 외에 7이 지금 있어버리죠. 근데 7을 약분시킬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얘는 7 때문에 바로 무슨 소수가 될 거라는 소리야? 그렇죠. 무한소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우리가 굳이 6 나누기 56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지 않아도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편리한 오히려 공식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또 다음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한소수에 대한 개념을 완전하게 이제 뿌리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개념 문제 유형이거든요.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유한소수에 대한 개념까지 쭉 완전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시간에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제대로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유리수가 무슨 소수로 이미 나타내어진다라고 결정을 봤어. 그쵸?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질 때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의 뭐가 소인수가 뭐나 그쵸? 2나 또는 5분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두고 그랬을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하시라.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여러분 2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걸려?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그쵸? 3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역할하는 건 바로 A죠. 약분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아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A가 바로 3이 되면서 약분해가지고 사라져야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3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A는 바로 뭐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 정말 필요한 아이만 오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2번도 보면 얘는 2하고 5는 상관이 없지만 바로 뭐가 걸려버려? 7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7을 약분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A는 뭐가 돼야 돼? 여기서 그치? 7이 돼야겠구나. 엄청 쉽죠, 여러분? 자, 그럼 빠르게 3번. 요번에는 봐봐, 여러분. 2, 5는 상관이 없어. 자, 뭐가 문제가 돼, 지금? 3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제 39가 없었다면 얘가 이제 3의 제곱을 해서 3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이렇게 또 말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39라는 아이가 있죠. 자, 39라는 아이는 바로 3 곱하기 1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을 하나 약분을 시켜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2개가 아니고 하나가 남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A는 바로 남은 3 하나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바로 뭐가 되겠더라? 그렇죠. 3이 되겠더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까지 추가되는 개념이죠. 자,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18분의 5 곱하기 A를 하는데 지금 18이라는 아이가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 9,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써보면 여러분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분의 5 곱하기 A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3의 제곱을 5로 약분시킬 수는 전혀 없으니까 3의 제곱을 A가 싹 다 없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는 바로 3의 제곱인 바로 뭐가 될 것이야? 9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결론은 하나죠. 바로 유한소수라는 아이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못 분이냐, 2나 5분이면 바로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단 약분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오늘 유한소수에 대한 개념 파트는 금방 아주 짧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